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 코로나가 1년째 가고 있네요. 글쎄, 이번 학기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면으로도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었을까 기대는 했지만, 지금 시국이 보니까 더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어느덧 벌써 한 학기가 다 흘렀고요. 또 오늘 또 이 수업은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한테 좀 편안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번 주는 수업을요, 여러분들의 그 색채, 특히 이렇게 색감으로 좀 유명한 그 작가들, 최근에 있는 이 현대 미술에서 최근에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생존에 있는 그런 작가들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시 지금 수업에는 여러분들 그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개념 미술을 이제 처음 시도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안나질리라는 이 알렉산드로 맨딘이라는 작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작품을 보면 저 사람이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1차 시에는 여러분들 실존에 지금 그 현대 미술에서 잘 나가는 그 작가들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영국의 개념 미술의 선구자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사람이 이런 영국에서 이제 이런 개념 미술을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앤디 월, 팝 아트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과를 봤죠. 지금 나이가 거의 뭐 지금 80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색감들은 굉장히 색감들이 여성스러워요. 여성의 색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색들이 예쁘고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색감을 갖는 화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이 현대미술은 요즘 약간 이렇게 개념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정교한 붓질보다는 이런 개념이라든가 아이디어가 더 대접받는 시대죠. 요즘 디자인들 보세요. 똑같은 디자인이라도 좀 더 독특하거나 재밌거나 그런 것들이 더 잘 팔리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인기도 많고요. 예. 그래서 이런 개념 혹은 이런 아이디어가 더 대접받는 시대가 오고 있죠. 그래서 작가들은 이런 나만의 철학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죠. 우리 요즘에 그 TV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방송 중에 뭐가 많이 떠요. 요즘 먹방이라는 것들 많이 뜨잖아요. 그 똑같은 음식도 어떻게 응용하느냐, 어떻게 코디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현대 미술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많이 그것들을 바뀌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을 예쁘고 잘 그리는 것보다는 이런 개념이나 아이디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 카자미르 말레비치는 이 커다란 캔버스에 검은색 원 아니면 빨간색 네모만 덩그러니 그려놓고 이것이 내 작품이다. 그렇게 전시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거는 관객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굉장한 이슈를 가졌습니다. 저게 뭐야? 나도 그럴 수 있어.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하지만 그거를 최초로 시도한 사람은 이 말레비치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검은 바탕에 빨간 원을 하나 그리거나 아니면 그냥 빨간색 네모를 크게 하나 딱 그려놔요. 그리고 이것이 내 작품이다 하죠. 그리고 또 이 데미안 허스트는 이 의료기구가 빼곡하게 진열된 이런 찬장 그 자체를 작품이라고 하고, 거기다 이런 그 물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고서
거기에 작품을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작가들은 생각과 철학이 곧 예술이 되는 개념 미술이다 하고 이 마르셀 듀샹이 이 병기를 뚝 떼어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내 작품이요 하고 미술전에 출품하면서 막 전시를 했죠. 음. 근데 영국에서는 이 마이클 크레이, 이 마틴이 이 선두 주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영향으로 이제 작가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국의 미술계에 이런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노년의 화가. 그래서 1970년대 갤러리 벽면에 선반을 설치한 후에요. 물이 담긴 한 개의 유리잔만 덜렁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참나무 온 오케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옥트리. 이거는 참나무다. 유리잔을 그 물에 담긴 그 유리잔을 선반에다 딱 넣고 이건 참나무야. 그러고서 전시를 했다는 거죠. 예. 이런 것처럼 이 개념 미술은 이 1974년부터 1980년까지 그리고 1994년에서 2000년까지 이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 교수로 재임하는 동안에 젊은 그런 아티스트에게 이런 성공적으로 이런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합포간의 정물화나 풍경화만 그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교수요. 이 마틴은 교수 역할을 했어요. 나중에는 이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발상을 전수받는 이들의 면면은 굉장히 화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미안 허스트나 게리움이라든가 사라 루카스라든가 트레이시 에민 이런 그 오늘날 현대미술 그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는 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서요. 훈장까지 이 사람한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최고의 선생님으로 유명하지만 작가로도 아주 탄탄한 명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출생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미국에서 성장을 했고요. 예일 대학에서 이런 미술학위를 받은 후 영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설치 미술가죠. 그래서 이 화가인 이 크레이그 마틴은 이 영국의 개념 1세대 영국 개념 미술가 중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고요. 이 1980년대 90년대에서는 이 영국의 젊은 미술가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작가의 초기 작품들은 종종 이 제스퍼 존스나 이 도널드 저드 같은 이런 미국 미술가들의 작품과 연상을 보였고요. 나중에는 이 미니멀 아트 이런 영향을 주었고요. 후기 작품에는 그 극사실주의, 리얼리티의 이런 문제를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자체보다 미술가의 의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반 위에 유리컵에다가 물을 넣고 이건 참나무입니다. 그런 그의 작품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개념 미술 운동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런 그 일상적인 오브제를 다뤄가지고 이런 이미지라든가 선, 단어, 그 다음에 이런 색채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작품은요, 굉장히 그 오브제들이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가령 이런 시계라든가 의자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컵, 이런 생활용품과 이런 가구와 같은 일상적인 그런 오브제의 크기를 실제와 다른 크기로 바꾸고 강렬한 그런 컬러를 부여해서 좀 색다른 이런 배열을 해가지고 이 평범하게 지나쳤던 이런 주변에 있는 이런 사물들을 좀 더 새롭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작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이런 기존의 물체로 다양한 의미를 찾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아스스 그 소장품 아트 앤 디자인이라는 이 합폭에
캠펀포러리 아트의 아이콘과 같은 이런 작품하고 디자인 체어가 짝을 지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그 작품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잘 만들어서 이게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갤러리에 소장까지 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작품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이 칼 안드레 솔디 같은 이런 미니멀 아트, 그리고 이런 개념 미술, 그리고 르네 마그리트와 이런 마르셀 듀샹의 작품들을 볼 수 있었죠. 근데 이 하단, 이게 이제 이 위에는 이런 작가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 아래에는 이런 에로사리넨,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 이 맨디니 작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마르셀 브로이어의 디자인 체어, 이런 식으로 이런 작품들을 아주 간단한 이런 디자인들을 했다는 거죠. 마이클 그레이그 마틴은 1973년 이런 유리 선반 이거예요, 지금. 이것은 참나무다 하고 전시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 어디가 참나무예요? 이 유리 선반에 물컵을 달랑 나누는데 이게 왜 참나무야? 그리고서 사람들이 물이라고 반박했지만 작품을 건드리는 건 작가의 의도라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참나무는 이 마르셀 듀샹의 병기 작품 있잖아요. 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하나의 문제작이 됐습니다. 이게 왜 참나무냐? 그냥 물이지. 그래서 굉장히 그 이슈를 일으켰던 이 듀샹만큼 굉장한 이슈를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강렬하면서도 단순한 색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마젠타, 약간 이 배경이 지금 이렇게 분홍색인데 마젠타색에 가까워요. 그래서 심홍색이라고도 하죠. 나는 나를 대표하는 색깔이다, 컬러다 하고서 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색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색이죠. 예쁘죠. 그러면서 나의 컬러, 나의 컬러는 이 마젠타 이 컬러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과 예술의 경계선에 대한 이런 크레이그 마틴의 탐구는 그의 작품 세계의 주제, 이 메모리스틱, 차량 운전대, 코크, 이 그 병뚜개요. 이 와인 뚜껑 보면 이 코크막에 있잖아요. 그런 코르크 마개법이, 선글라스, 이런 일상들이 흔히 보이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의 끝을 잘라버리고 몸통만 보여줘. 그리고 그 파편과 파편들의 화면을 배치하는 기법, 이런 식으로 좀 전통적인 이런 회화와는 전혀 다른 기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화를 보는 개인의 이런 내재된 그런 무의식과 경험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그 회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바라보기를 촉구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크레이그 마틴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자신을 표현하라. 그렇게 주문하며 자신의 정체성이 들어간 작품을 만드는 것을 항상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이 행복하고 몰입할 수 있는 작업을 하라. 그리고 이 색채, 컬러가 작품을 섹시하게 한다. 그렇게 말한 뒤에 그는 더 극단적으로 가라. 그러면 강렬한 원색을 즐겨 쓴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 형광색은 오히려 작품을 생기 없이 만든다고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간결한 형태, 결합된 색상, 그리고 일상의 평범한 사물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고 명료한 색과 형태는 너무 단순해서 강렬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아주 심플하게, 음, 그 심플하면서도 이런 색과 형태를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이런 작품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젠타 색에다가 이런 전구를 하나 넣었죠. 근데 색들이 굉장히 아주 다양하고 예쁘죠. 지금 여기는 이 벽화예요. 이 벽에 거기에다가 이런 하나하나 일상적인 것들을 다 컬러로 넣었어요. 이런 스케치를 한 후에 이런 신발이라든가 전구라든가 이런 커피포트라든가 아니면 이런 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단순한 형태와 색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언뜻 이 생기발랄한 뭐 20대, 30대의 이런 작가의 작품일 것 같죠. 하지만 이 그림의 주인공은 올해 한 69세, 69세의 거장 이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이라고 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이런 영국의 개념 미술 1세대 작가이고 현대 미술 이 최고의 블루칩 데미안 허스트의 스승, 좋은 작가를 보는 눈, 개념 미술을 즐기는 법 이런 것들을 다 가리켜서 굉장한 이런 그 후학을 양성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좀 한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우주함, 우주범이죠. 그리고 의자입니다. 이건. 그래서 포인트, 일상적인 물체의 그 하나만 이렇게 컬러로 좀 다양한 이런 컬러를 넣죠. 근데 색감들이 너무 배색들이 예쁩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변기, 이런 파이프, 컵, 이런 통들, 그 다음에 이런 안경, 그쵸? 이런 줄, 그 다음에 이런 그 페인트 용품, 붓, 여러 가지, 그런 일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배열을 하고, 이렇게 색으로 배색을 해서 아주 색하고 형태만 가지고서, 이런 작품들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뻐요. 컬러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지금 이런 옷핀 자체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좀 말이 안 되죠. 실감은 나진 않지만 이렇게 칼도 그렇고 이런 양동이의 색이라든가 이런 그 계단 사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런 스탠드 등을 의자 그 다음에 이런 그 쇠고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이런 디자인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색들을 보면 굉장히 그 원색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원색인데 촌스럽지가 않죠. 색들이. 그리고 약간 보색 대비인데도 불구하고 색들이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색감들이 아주 예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건 신발이에요. 구두도 이렇게 약간 보색 대비지만 유사 색상과 이런 보색 대비를 해서 배색들이 너무 예쁘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마 핸드폰 같아요. 핸드폰하고 이런 구두, 그 다음에 배경색을 보라로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안나질리입니다. 이 안나질리는 또 그 안나질리도 굉장히 요 현대 그 미술 그 화가 중에 하나에 굉장히 띄는 그 활력을 하고 있는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안나질리는 이 브랜드의 상징인 이 알레시 와인 오프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로 이
맨디니가 이 안나질리의 모습을 본떠서 완성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 디자인인 이 안나질리는 이 알레시, 비블러스, 카시나, 스와로비스키 이런 여러 브랜드하고 협업하고 이런 다수의 출판, 이런 전시 프로젝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독창적이고 천진한 그런 개성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나질리, 이탈리아의 중부의 음브리아 태상으로 자연에서 주요한 이런 영감을 받은 그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안나질리의 작품들은 대부분 동물들을 단순화시켜가지고 전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굉장히 주제로 삼고 작품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 이 병따개 다 아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와인 병따개죠. 이게 이제 안나질리를 따서 만들었대요. 이 맨디니가. 그래서 세계적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기로 유명한 이 이탈리아의 산업 디자인 이 안나질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늘날 가장 독창적인 작가로 이름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이 맨디니가 이거를 만든 거는 그 선물을 하려고 만들었었대요. 그래서 선물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선물을 주려고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것도 없느냐 하도 저기 세두하게 그 요청들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거는 그냥 기대를 안 한 상태에서 만들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후작은 없느냐 쌍은 없느냐 그래서 본인 자신도 자신을 따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플이에요. 안나질리고 이건 맨디니입니다. 맨디니는 굉장히 그 산업 디자이너에서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사람은 이 맨디니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었어요. 그래서 환경색채의 아파트 지금 그 한강 반포 사이에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한강에 그 우리 그 서울색 상징색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환경색채도 많이 했고요. 또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많이 또 협업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제주도에 가서도 여러 가지 그 삼성이라든가 여러 제품들을 가지고서 많이도 했습니다. 지금 이겁니다. 병따개 커플이에요. 그래서 이 와인병을 딸 때 이 코르크 마개가 부서져서 항상 낭패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그 와인 병따개의 사용법이 여간 까다롭지 않아요. 맞아요. 잘못하면 이게 병 안으로 또 쑥 들어갑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톱밥 같은 이 나무 그 콜크가 막 어떤 데는 와인에 둥둥 떠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의 이 주방기구 전문 업체인 이 알레시가 이 와인 병따개를 안나지 그 다음에 알레산드로 M 그래서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디자인되어서 그런 어려움을 말끔히 해소시켜줬다고 합니다. 안나지는 이 1994년 이 기자회견에 그 기념품으로 쓰려는 이 전자회사 필립스의 의뢰로 알레시가 개발을 한 거래요. 근데 이게 원래 500개만 만들기로 했는데 워낙 이 주문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뭐 한 700개인가 700만 개인가 그렇게 팔렸대요 이게. 예. 그래서 당시 그 63세였던 맨디니는 손잡이를 돌리면 이 스크루가 코크 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두 팔이 올라가고 다 올라간 팔을 양손으로 잡아내리면 코크가 쉽게 빠지도록 디자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소를 띤 얼굴에서는 단발머리 소녀의 분위기가 묻어나고 가늘고 긴 목과 날씬한 몸매가 조신한 이 발레네라의 자태라고도 합니다. 지금 커플이에요. 이게. 그래서 1994년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는 그 1914년에 안나지 20주년 기념으로 이런 에디션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요. 어, 지금 이것도 안나젤리는 이런 동물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런 길고 매력적인 털, 단단한 뿔에서 느껴지는 그런 강인함, 혹은 이런 화려한 비상으로 땅에 묻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동경마저 품게 하죠. 그래서 동물은 이런 특유의 매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수십 종의 동물들을 독창적으로 해석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이것도 다 동물의 형상을 이런 식의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예쁘죠? 또 이 그녀만의 동물에 대한 해석을 갖고 있어서 이거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통을 바탕으로 구축한 이 탁월한 이런 색채감과 독창성, 이런 것들이 이 그 안나 진리의 이런 동물을 형상한 이런 상징 체계,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만들어주고 있죠. 안나 진리의 작품 첫 번째는 이건 강아지예요. 그리고 고양이, 그 다음에 당나귀, 그 다음에 말. 이런 식으로 이런 동물들의 형상을 따서 이렇게 얼굴만 가지고 이렇게 캐릭터를 단순하게 만드는데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 대표 여류 디자이너에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안나 진리의 이런 동물과 교감을 통해서 삶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디자인으로 재탄생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작품들은요, 제가 이 전시회를 다녀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제가 사실은 이 안내젤리, 그 다음에 2교시에 하는 2교시 수업에 또 할 것들을 제가 여기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게 제가 영감을 받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녀의 이 디자인 코드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안 이 특유의 타고난 이런 색채감, 그녀만의 해석을 통해서 재탄생된 독특한 이런 동물 디자인, 감성을 자극하는 순수한 이런 동심의 향수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조금 아까 보여준 그것들이 여기 이렇게 또 있죠. 이렇게 조명등까지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에펠탑입니다. 그리고 이런 입체적인 애니멀 러브라고 동물의 형상을 따서 이렇게 하나 정도는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은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